어제 서울의 공기가 세계 두 번째로 독했다고 합니다. 어제 오전에요. 서울 강남 도심이 미세먼지로 다 뒤덮였고 수도권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시간당 농도가 매우 나쁜 수준이었는데요. 저도 어제 하루 종일 목과 눈이 좋지 않았고 밤에 잠을 잘 때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깊이 자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서울의 공기질이 베이징보다 더 나빠졌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어제 서울의 공기품질 지수가 179로 인도 뉴델리 187에 이어 세계 도시 중에 주요 도시 중에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청두가 169, 베이징이 160이라고 중국의 베이징은 6위로 한국보다는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있었던 서울의 미세먼지의 많은 부분은 지난주에 중국에서 발생했던 것이 한국으로 넘어온 거라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미세먼지는요, 이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 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 두 개를 양회라 그러죠. 이것이 베이징에서 지난 3월 3일부터 15일간에 열릴 때는 농도가 낮았지만은 저거 행사할 때는 좀 깨끗하게 해놓고 끝나면 곧바로 이렇게 미세먼지가 급증합니다. 중국이 이 행사 기간에는 그 전에는 미세먼지를 이렇게 배출하는 부분을 관리를 하다가 오염 배출을 관리하다가 양회가 종료되고 나면 다시 우리는 모른다 이래 버렸기 때문에 이게 북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날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대기 흐름이 정체되어서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않고 축적되면서 대기 오염을 더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20일 밤부터 서울의 대기는 매우 나쁨이라는 상태였고 21일 오전에 그냥 나쁜 상태로 다소 호전이 됐는데요. 정부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무슨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이야기했던 고등어 구워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네티즌들은 빈정거리고 또 디젤차 세금 올릴라 소리 할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드보다 인명에 더 치명적인 미세먼지를 불러오는 중국이 더 문제인데 정부나 국회의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사실 언론도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의 지금 미세먼지가요, 지금 18일부터 연속으로 나흘간 지금 굉장히 나쁜 상태인데 이것은 은밀한 살인자라고 불리우는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가 올해 들어서 매우 작게 지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들어서 전국 각지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특보가 모두 85회라는 겁니다. 작년엔 41회고 2015년 51회인데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더 미세먼지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또 미세먼지 특보는 공기 1평방미터당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90 마이크로그램보다 높을 때 발령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2015년부터 이 특보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 특보를 하면 뭐 어쩌란 말입니까?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공기청정기만 틀어놓고 환기도 하지 말고 들어앉아 있으란 말입니까? 그러면 정부가 특보를 하게 되면 정부 스스로 미세먼지가 심각하니까 무슨 운행 차량 숫자를 줄인다든가 미세먼지를 갖다가 이렇게 줄이기 위한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미세먼지가 중국이 양회라는 정치 행사하는 동안에 베이징 주변에 공장들 스톱 시켜놨다가 그러니까 더 열심히 돌려버리니까 이것이 지금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렇다라는 건데요. 이 문제에 장기적인 어떤 방안을 가지고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중국이 환경 오염 배출 규제를 강화하도록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사회에 문제 제기하고 중국에도 항의하고 해야지요. 중국은 우리한테 싸들갖고 저지랄인데 왜 우리는 중국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겁니까?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미세먼지가 저같이 이 약자한테는 저는 폐도 안 좋고 몸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 이부제를 강제적으로 실현한다든지, 자, 뭔가 대책을 갖다가 강구를 해야 될 건데 아무런 이런 대책도 없이 지금 미세먼지가 이렇게 발생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뭐 하려겠습니까? 또 애꿎은 고등어 핑계 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즘 고등어 많이 구워 먹어서 그렇습니까? 자, 이 미세먼지도 골치 아픈데요. 얼마 전에 AI로 닭이 엄청 죽고 도살을 했죠. 그런데 이 AI 때문에 닭 파는 이 치킨 가게들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 AI가 끝나니까 브라질발 뷔페 닭고기 파문이 확산되면서요, 치킨 업계가 전전긍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브라질에서 사실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요, 튀겨 먹는 닭이나 뭐 이렇게 맥도날드나 이런 것처럼 패스트푸드점에서 쓰는 닭 재료들은, 닭고기는 브라질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 때문에 싼 맛에 치킨 업체들이 브라질산 닭고기를 많이 써 왔는데요, 이 브라질에서 이렇게 부패가 된 제품을 BRF라는 회사가 이렇게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한국에도 들어왔는가 해서 지금 매우 시끄럽는데요. 자, 치킨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가맹점 1000개가 넘는 이걸 운영하고 있는 토종 햄버거하고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같이 하는 맘스터치라는 회사가요, 순살 치킨과 강정, 일부 햄버거 패티 등의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맘스터치라는 회사는 싸이버거라는 햄버거에, 그 다음에 이 치킨 버거 메뉴에 15% 정도를 이 브라질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살 조청 치킨, 케이준 강정, 강정 콤보, 할라피뇨 통살 버거, 핫플러스 통살 버거, 주로 이제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거나 또 이 닭강정 이런 쪽에 양념해서 브라질 고기를 쓰고 있는데요. 자, 이 브라질 내에 이 BRF의 21개 작업장에서 부패한 고기가, 이렇게 닭고기가 한국으로 들어왔다 하는데, 이 정부는 국내에 수입된 닭고기 중에는 브라질에서 문제된 21개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없다 했지만은, 이 소비자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에 수입된 닭고기들 상당수가 브라질 BRF 회사 작업장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KFC도 치킨, 불고기, 버거, 패티를 국내산과 브라질산은 섞어서 쓰고 있고, 자, 그러면서도 판매 중단을 할 계획은 없다. 자기들은 그 문제된 회사 거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 롯데리아도 브라질 닭고기를 쓰지만 문제된 회사 제품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버거킹은 문제된 회사 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브라질 닭고기를 이렇게 쓰지 않겠다고 중단을 했습니다. 자, 정부는 BRF 회사 중에서 문제가 없는 제품만 수입했다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자, 소비자들은 찜찜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사, 그리고 CUG, S25,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3사는 소비자들의 이런 우려를 감안해서 매장에서 취급하는 브라질산 닭고기가 문제가 된 BRF 제품은 아니지만은 브라질산 닭고기 발주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 BRF 회사의 이 국내 수입 닭고기 생산량이 42,500톤입니다. 자, 브라질 연방검찰이 BRF를 포함한 30개 대형 육가공 업체들이 부패한 고기 냄새를 없애려고 화학물질을 쓰고 유통기한을 위조하고 위생규정을 어기고 있으며, 그 중에 상당량이 한국 등 외국에 수출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서 파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에 닭고기 수입량이요, 2016년에 10만 7천 톤이 넘고
그 중에 83%인 88,995톤이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수입산 닭고기는 거의 대부분이 브라질에서 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정부는 문제가 된 브라질산 닭고기가 국내에 수입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유통 중단 조치를 곧바로 해제했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먹거리는 좀 제재할 수 있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외국에서 터졌을 때 문제가 된 게 들어왔냐 하면 모르고 있었다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 브라질 쪽에 물어보고 확인해서 이렇게 하면 그건 몰랐다는 겁니다.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샘플 양을 늘려서요 미리 대처를 해야죠. 요즘 아무리 정권 교체기라도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국내에 들어오는 먹거리들요 중국 때문에라도 이 검역을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자, 지금 닭 참 농가도 어렵고 치킨집도 어렵고 전부 고생입니다. 닭 때문에 올해 한 해 참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잠을 깊이 자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서울의 공기질이 베이징보다 더 나빠졌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어제 서울의 공기 품질 지수가 179로 뉴델리, 인도 뉴델리 187에 이어 세계 도시 중에 주요 도시 중에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청두가 169, 베이징이 160이라고 중국의 베이징은 6위로 한국보다는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있었던 서울의 미세먼지의 많은 부분은 지난주에 중국에서 발생했던 것이 한국으로 넘어온 거라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문제인데 정부나 국회의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사실 언론도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의 지금 미세먼지가요, 지금 18일부터 연속으로 나흘간 지금 굉장히 나쁜 상태인데 이것은 은밀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가 올해 들어서 매우 작게 지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들어서 전국 각지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특보가 모두 85회라는 겁니다. 작년엔 41회고 2015년 51회인데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더 미세먼지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또 미세먼지 특보는 공기 어제 서울의 공기가 세계 두 번째로 독했다고 합니다. 어제 오전에요. 서울 강남 도심이 미세먼지로 다 뒤덮였고 수도권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시간당 농도가 매우 나쁜 수준이었는데요. 저도 어제 하루 종일 목과 눈이 좋지 않았고 밤에 잠을 잘 때 가슴이 답답해서 미세먼지는요, 이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 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 두 개를 양회라 그러죠. 이것이 베이징에서 지난 3월 3일부터 15일간에 열릴 때는 농도가 낮았지만은 저거 행사할 때는 좀 깨끗하게 해놓고 끝나면 곧바로
이렇게 미세먼지가 급증합니다. 중국이 이 행사 기간에는 그 전에는 미세먼지를 이렇게 배출하는 부분을 관리를 하다가 오염 배출을 관리하다가 양회가 종료되고 나면 다시 우리는 모른다 이래버렸기 때문에 이게 북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날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대기 흐름이 정체되어서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않고 축적되면서 대기 오염을 더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20일 밤부터 서울의 대기는 매우 나쁨이라는 상태였고 21일 오전에 그냥 나쁨 상태로 다소 호전이 됐는데요. 정부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무슨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이야기했던 고등어 구워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네티즌들은 빈정거리고 또 디젤 차 세금 올릴라 소리 할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드보다 인명에 더 치명적인 미세먼지를 불러오는 중국이 더